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 점검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슈 점검은 제가 참여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우. 네. 이번 이슈 점검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특별 방송으로 이제 2부를 거쳐서 나갈 거고요. 네. 첫 번째 1부는 이제 24년도에를 돌아보면서 화제 키워드가 무엇이었고 어떤 메타와 그리고 이제 어떤 코인들이 부상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25년 2부는 이제 25년에 어떤 또 내러티브가 전망이 좋을지 어떤 그 암호화폐 전체에 어떤 전망이 이제 유력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뭐 네. 좀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놓쳤었던 24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비트코인 반감기죠. 예. 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그리고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비트코인 엄청나게 급상승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측 비슷하게 했잖아요. 뭐 대부분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진행됐고 이제 심지어는 지금 채굴업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그런 그렇죠. 예. 이전에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ETF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품귀 현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반감기가 적용된 이후에 네. 또 가격 예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후반기에 오면서 그 어떤 시너지가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시너지가 나오면서 역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신나는 한 해긴 했는데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졌던 분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한 해를 보낸 게 되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좀 또 매번 그렇게 되네요. 확인해주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좀 많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난 이슈였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나왔습니다. 저게 먼저 사실 된 거죠. 그렇죠. 반감기 네네. 전에 된 거니까 네. 비트코인도.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또 뒤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엮었는데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믹싱한 그 조합으로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합친 그런 ETF 상품까지 이제 나오게 됐고 또 얘기를 하자면 또 옵션 상품까지 또 이제 승인이 돼서 굉장히 이제 기관급의 자원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다양한 상품들이 좀 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사실상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또 엄청난 이정표를 작성한 게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작년부터 괜히 블랙롱 이렇게 호들갑을 떤 게 그게 호들갑이 아니었구나. 네. 지금 이미 그 규모 면에서 ETF만 따지고 봤을 때는 금의 ETF를 이제 훨씬 추월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대단하죠. 진짜 역시 블랙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거래량 짱입니다, 지금은. 진짜 뭐 미친 듯이 그냥 잡아 먹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에 걸쳤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상승률은 뭐 뒤로 빼더라도 맞습니다.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에서 지금 역대급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로 가는 사이클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트코인 독주처럼 이렇게 진행된 그렇죠. 경험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사람들이 예측했을까 과연? 아마 처음에 ETF 승인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알트코인의 동반 상승 뭐 저희들도 좀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장에 실제 나왔던 모습들은 일단 ETF 쪽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는 루트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현물 정산이 안 되고 현금 정산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졌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야 이제 그만 가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독주를 해버린 그런 그 상황이 펼쳐져서 그 우리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이 몰려왔다. 그게 그리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이루어질 일까지 생각하면 불과 1년 사이에 참 격세지감의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라고 네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요. 트럼프 당선입니다. 이것도 아주 스펙타클했어요. 네. 따지고 보면 이제 몇 달 되지도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일단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그 당시에 후보였죠. 네. 트럼프 후보가 등장을 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맹렬한 그런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트럼프 암살 사건. 암살 시도 사건이었죠. 그것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한 아직도 그 사진이 기억나는데 또 그 사진 보고 우리 또 그 메타의 그 누구지? 네. 그 CEO도 네네. 큰일 났구나 맞습니다. 싶었다면서 네네. 바로 트럼프한테 달려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만큼 이제 그 트럼프 후보와 이제 그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영향이 미쳤냐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암살 시도가 이제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 트럼프는 이제 한 손을 치켜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와 더불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후보 레이스에서 사퇴를 하고 해리스라는 어떤 그 강적을 만났었는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 않았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패를 까보니까 어쨌든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그 테슬라사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와 동시에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도 네. 막 200%씩 막 그렇게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트윗을 올렸던 그런 사건이랑 다르게 진짜로 지각 변동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네. 정말 시대의 인물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역사의 전면에 어쨌든 드러나서 주도하는 인물들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대미문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비트코인 쪽에서 암호화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 글을 봤는데 야, 지구 대통령이 지금 픽을 줬는데 이걸 안 하면 언제 들어가냐. 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지금 아니면 언제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쪽에서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말고도 지금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쪽에 그 영역이 확대된 게 기대됨에 따라서 에이브, 그리고 어떤 미국 그 베이스로 한 어떤 코인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에이다라든가 헤데라든가 이런 코인들의 상승도 또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렇죠. 네네. 거의 상승률이 거의 뭐 한 200~300%씩 도지 흐름을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맞습니다. 네. 다 만들어졌죠. 네.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행정 정책과 어떤 상품까지 이제 확대되냐 기대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역시 올해 하반기에 또 올타임 하이를 또 갱신을 했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저승사자로 했던 게리 겐슬러가 일단은 이제 잠잠해지게 되는. 그러게 요새는 이제 SEC 쪽의 얘기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 차기 이제 후보자에 대한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 네, 많이 이제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뭐. 대놓고 이제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사실상 민주당 그 행정부의 뭐 칼잡이 역할로 뭐 게리 겐슬러가 움직였는데 일단은 지금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칼잡이는 퇴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내년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건 2부에서 좀 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23년 마지막이랑 올해 초 방송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찝었었잖아요. 그게 AI와 RWA였는데 이게 완전 대세가 됐습니다. 네네. 좋아. 그때 구체적인 아마 종목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온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AI와 RWA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이제 뭐 예측 비슷한 걸 했지만 그 상승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섹터가 이제 밈코인이 엄청나게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네, 페페 같은 경우에는 페페도 이제 올해 올타임 하이를 달성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밈코인들에서 베이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베이스는 그렇다 치고 솔라나의 가격 상승까지 그렇죠. 예, 그거를 같이 이제 동방 상승하게 하는 플랫폼도 같은 혜택을 받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차기 플랫폼이 이제 뭔지를 또 우리는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밈코인 쪽에서 또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뭐 AI 쪽에서는 뭐 니어나 비트텐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고, RWA도 뭐 온도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게 있었고, 밈도 이제 페페, 도지 그리고 봉크, 뭐 브렛 등 이제 다양한 체인들에 나오는 그런 밈코인들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라고 좀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거기에 또 이제 밈코인들이랑 섞여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되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요. 이제 뭐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밈 쪽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텔레그램 톤이 좀 많이 급부상을 했잖아요. 그 신규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잘 했는데 텔레그램의 그 어떤 그 장난스럽고 가볍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게임화해서 채굴하는 그런 밈코인도 엄청나게 대세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플랫폼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제로 밈이든 플랫폼에서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 다음 트렌드에서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웹3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본다면 이게 아이디하고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갑, 아이디, 메신저 이게 세가 하나로 붙어 있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메신저 부분에서는 거의 텔레그램이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텔레그램 어플을 깔면은 암호화폐 지갑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소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메신저 그러니까는 연락처나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또 그쪽으로도 그 암호화폐 전송이 쉽게 가능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해요.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좀 텔레그램 쪽에서도 이런 텔레그램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채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계속 유행을 했었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과 이어지는 건데 메타들의 융합이 또 이번엔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아까 AI와 밈코인이 엄청 대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아까 말한 에이전트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가 작성자인 인간인 것처럼 스스로 뭐 뭐 댓글도 달고 글도 작성하는 이런 친구들, 이런 어떤 AI가 나타나서 얘네들이 또 밈코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그 고트라고 이제 뭐 막시무스 뭐 어쩌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제일 대세인 밈코인과 AI가 결합을 해서 AI 에이전트가 만든 밈코인이 엄청나게 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RWA와 그리고 저희가 이슈 점검에서 다뤘던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인 디핑 계열이 또 융합을 해서 디사이라는 탈중앙화 뭐 과학 이런 영역까지 이제 정말 이름은 잘 지어. 네네 이게 확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이런 어떤 이런 메타들의 융합 속도를 저도 막 이제 열심히 서치하면서 뭐가 있나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융합되는 게 그냥 그리고 뭐 이번 디사이가 유행이다 그러면 뭐 다 바로바로 그냥 아인슈타인 뭐 그런 밈코인 찍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사실 저런 내용들의 현재는 코인 그 자체의 밈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이번에 이제 메타들의 융합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00년 초반대에 네. 이제 지인과 했던 비즈니스 모델 중에 네. 저는 에이전트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그때 당시에는 3G 폰이었잖아요. 3G 폰 시대 때 저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기술적 한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는 상황으로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 고민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밈의 형태든 코인의 형태든 다 네.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 쪽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뭐 AI 16Z 이런 프로토콜도 굉장히 핫했었고 저기 저 캐릭터 이거 그리고 이제 그 버추어 프로토콜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그 대세가 되는 메타들의 융합이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한 해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근데 저 내용들은 내년에도 저 흐름들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찾는 형태.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이나 아니면 흥미적인 요소가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저렇게 신규로 나타나는 트렌드에 네네. 유행에 붙여서 나가는 저 방식의 접근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은 네네. 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알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앞으로 또 뭔가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또 어떤 메타가 대세가 돼서 사실상 AI랑 민코인이 그 결합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좀 궁합이 잘 맞는지도 좀 계속 서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6번째 키워드는 레이어 1들의 부상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뭐 그전에는 뭐 이더리움 그리고 뭐 트론이나 아니면 솔라나 이 정도였는데 지금 베이스도 그렇고 수위도 그렇고 세이 앱토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톤까지 이게 레이어 1들의 부상이 급부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밈코인들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건데 이런 급부상한 레이어 1들과 함께 그 레이어 1에서 또 이제 만들어진 밈코인들도 굉장히 좀 핫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야 너네 레이어 1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이제 그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면은 얘네들 대표할 만한 밈코인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단순한 밈코인이 재미의 그런 걸 떠나가지고 레이어 1의 부상과 함께 같이 이제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미끼 역할을 하는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근데 굉장히 좋고 건강한 그런 생태계 확장이라고 보는 게 일단 암호화폐라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근데 밈코인이라는 어떤 재미난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톤도 그렇고 이제 그 밈코인의 어떤 등락에 따라 가지고 레이어 1의 그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는 이제 레이어 1들의 부상이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보면 사실 일반적인 이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비트 이더 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접근들이 다 저가 코인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레이어 1들이 이제 비트와 이더가 이제 포지션이 이제 자산 쪽으로 옮겨간다는 부분들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유틸리티로 하는 개념에서의 이제 공란이 생겼는데 여기를 메워줄 수 있는 레이어 1들이 지금 착착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맞습니다. 보니까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투자라는 관점, 알트코인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게 이제는 좀 진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측면도 여기에 대한 힌트가 얼마 전에 이사님이 하셨던 불장 대비에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날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그게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는 프로젝트들을 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좀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이퍼리퀴드가 막판에 엄청나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 역대급의 에어드랍 규모와 함께 상장하고 나서부터도 이제 뭐 2불, 3불 상장했다가 최근에는 30 몇 불까지 이렇게 찍었던데 그와 함께 그 커뮤니티의 그 어떤 파워도 굉장히 세졌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리퀴드도 굉장히 좀
내년까지 그 강세가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또 덱스잖아요. 맞습니다. 네. 덱스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중앙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네네. 덱스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를 하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OECD 국가들이나 이런 대응 이제 선진 쪽에 서구 쪽에서의 접근들이 중앙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많았다면은 네네. 사실 이제 제3세계들이나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지갑으로 가지고 하는 덱스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네. 개인 신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조금 낮다고 KYC가 없죠. 하이퍼 네. 리퀴드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들이 사실 원래 화폐가 가지는 본질에도 부합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덱스라고 하는 측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하이퍼 리퀴드는 관심을 두고 괄목할 만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더리움 얘기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올해 덴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절감과 어떤 디플레이션을 이런 걸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레이어 2 쪽의 성장을 하게 돼서 이게 맞물리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덴쿤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까지 비트코인 대비나 뭐 다른 급부상한 다른 레이어 1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엄청난 성장을 해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성장통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 이더리움한테서 그런 류의 공격들을 많이 받았고 사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요소, 기능적 요소에 대한 한계성에 대한 성토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서 하드포크 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대세가 되면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증명에 대한 개념으로 비트코인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포스 전환되고 나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과정에 아직 그러려면 그 유틸리티적인 기능들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이 갔던 방향대로 결국 자산 증명에 대한 자기 네트워크 생태계가 제일 크니까 자산 증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서의 이더리움 포지셔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덴푸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와야 됐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더리움에서 아직 못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튀면서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탠스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트코인을 공격했던 이더리움과 그렇지만 결국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 자산의 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라가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걸로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지금은 시장은 마치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솔라나를 얘기하는데 이미 뭐라고 하냐면은 이더리움 한 100m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몸 풀고 있는 상황.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의 움직임들이 이게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만 받쳐지는 부분으로 나오면은 이제 이더에 대한 재조명 이게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는 거고 그게 2025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나오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 게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후광을 받을 걸로 이더의 움직임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요소라고 봐요. 맞습니다. 올해만으로 본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ETF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좀 실망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아직도 근데 그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은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같이 이제 속해 있던 프로토콜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코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앞서가 있고 넘사벽이죠. 넘사벽이죠. 그리고 없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잠긴 그 가치, TVL 예. 이게 완전히 그냥 다른 솔라나나 트론에 비해서도 몇 배는 더 아직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쫓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월별로 따졌을 때는 솔라나나 다른 체인들이 역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그리고 통째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래도 이더리움은 알트들의 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탠스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25년도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이것도 좀 쇼크였습니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비상계엄이, 이게 우리나라 한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그 암호화폐 전반적인 장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참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니 약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갈 거라고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거랑, 잠깐 저렇게 좀 찬물을 맞고 나서 이제 달리는 거랑은 지금 와서 보니까는 좀 결과나 기대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 시장, 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네. 뭐, 저때, 다 그렇게 느끼셨었겠죠. 네네. 뭐, 전부 다 황당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멀쩡한 업비트와 빗썸 어플이나 이런 게 다운이 돼버리니까는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렇죠. 네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락을 그대로 맞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 20년도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접했던 분들은 사실 처음 경험해요. 뭔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그때 확실히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저게 선포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30%, 20%막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거의 뭐 공포였을 거예요. 진짜 공포였습니다. 네. 과거에 저 결속까지 안 돼. 루나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루나는 매매라도 할 수 있었지. 네. 저거는 아예 매매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던 큰 사태였고, 네. 그 과정이 이제 사실 되돌림이 나왔지만 그 뒤에 이제 글로벌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거기에 또 동조해서 네. 조정이 한 일주일 뒤에 같이 나와 버렸죠. 네네. 나오면서 사실 11년도 24년도 11월 달부터 진행됐던 반등의 움직임이 한풀 꺾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조정이 나올 걸로 봤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때 근데 뭐 저거를 어떻게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기가 막히게 그때 이후에 조정으로 봤던 지지 라인들을 쟤들이 딱 만들어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를 볼 때도 이게 이제 이게 애매한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고점을 확정 짓고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가는 도중에 조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조정의 시장인지 아니면은 다시 재차 고점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또 살펴야 되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간적으로 또 늘어나고 이게 또 묘하게 기간들이 그러니까 또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좀 정리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번 24년도 12월 달 초에 났던 그 고점대까지를 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후 장 분위기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걸로 보는 겁니다. 이사님도 많이 골치 아프셨겠어요. 와, 이게 차트 체크 다 해놓으신 평소에 얘기하시는데 네.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져버리면은 네. 되게 완전히- 찝찝했다고 그때. 완전 막 와르르 그렇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네. 네. 다시 어쨌든 퍼즐을 맞춰야 돼. 충격과 공포였죠. 네. 그날 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이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거 말고도 또 뭐 생각나는 뭐 사건이나 이슈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올해 제일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있는 거는 뭐 계엄이 네. 제일 강렬했고, 네. 뭔 찜찜했는데 네. 저런 일로 조정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이
스물스물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이렇게 확 급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제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때에 뭐 일단은 잘 정리가 돼서 사실은 지금 이제 회복 여부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만 그때 사실 회복이 안 됐으면 뭐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 풀렸으면 또 역대급 조정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복도 굉장히 빠른 걸 보면은 아 이게 블록체인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코인이 한국 거래소에서만 국한되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는 전 세계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값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네. 국내에서만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에서만 됐으면 지금 국내 증시는 제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요 흐름을 계속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또 일반 분들이나 여기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요소가 뭔가 뭐 이 변동성이거든요, 사실. 네.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이 또 반대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니까 네. 여기에서 사실은 희망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해요. 네. 예. 그리고 또 저는 생각나는 게 뭐 양자 컴퓨터 이슈도 한번 떠오른 적 있었고. 큐비트. 예, 예. 그게 무슨 비트코인 해킹하냐 마냐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좀 계속 그 유튜브 보면은 좀 나오고 있더라고. 거기에 대한 근데 영상도 나오고. 거기 관련해서 기사가 얼마 전에 연합인포에 떴던 기사에서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비트코인에는 그런 내성 암호가 이미 있다. 아, 준비되어 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 역시 사토신가? 네네. 역시 사토시는 네. 미스터리한 발음도 잘 안 되네. 네. 미스터리한 인물이긴 확실해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성 암호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물론 비탈릭은 뭐 이제 그거를 원래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폭탄이 하나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돼 근데 있던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더리움이 지금 업그레이드 계속 중이잖아요. 네. 뭐 서지, 버지, 스플러지 이런 과정 중에서 양자 내성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추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 이게 진짜 한 몇 년간 계속 괴롭혔던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였는데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상황이 이제 올해는 시작되었으니까 그건 뭐 사실 분배는 그진 다 끝났죠. 네네 뭐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절차가 좀 있고 해서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마운트 곡스발 물량 해제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내년에는 보기 힘들 것이다. 뭐 조금이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걔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 FTX FTX. 사태 이후로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현금 지급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금하고 USDT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네. 뭐 그것도 참 기미하게 또 그것도 3월 달이야. 네네. 3월 달까지로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런 돈들이 또 시장에 풀리는 시점이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리플 소식도 몇 개 있었고요. 리플을 빼먹으면 안 되지. 리플을 제가 빼먹었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너무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리플 쪽도 엄청나게 좀 결론적으로는 SEC와에 대해서 판정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컸던 이제 게리 겐슬러의 어떤 소송 이슈도 내년쯤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 전에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그까지 멀리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갖고 이제는 이제 리플에 관련돼서는 항상 음모론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네. 음모론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해소가 돼가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음모론적인 내용이 또 그게 또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 네. 너무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투자를 하면서 음모론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움직임들의 추세를 그러니까 리플이 지 아무리 잘 나오고 뭘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의 역관계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을 살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희 일부인 24년 올해의
올해 화제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다뤄봤습니다. 지금 저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놓치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뭐 다른 또 개인적인 아니면은 뭐 눈여겨봤던 이슈나 사건들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도 달아주시면은 뭐 저희가 한마디라도 뭐 좀 얘기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부 24년을 돌아보는 화제 키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나요? 그렇습니다. 예, 2부에서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